네, 4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정보를 UI 텍스트를 통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UI라는 것은 유니티가 제공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일단 한번 저를 따라서 UI 텍스트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계층창에서 계층창은 여기를 말하고요. 플러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UI를 선택하고 다시 거기서 UI 레거시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에 캔버스, 네, 이벤트 시스템 이런 것이 자동으로 뜨는데 여기서 텍스트 레거시를 여기를 뭐로 바꾼다고요? 인포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인포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인포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인포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이대로 따라 해 보시면 여기에 까만 글씨가 여기 창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크기를 캔버스의 크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캔버스의 크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전체 창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여기서 캔버스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크기가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기가 잘 보시면은 캔버스의 크기가 보이는데요. 738 by 494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840-43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캔버스 크기는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이 캔버스의 크기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을 딱 보고 X의 위치는 이 캔버스에서 407, 그다음 그다음에 포지션 Y는 268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가 268 위치인데 절반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인 요 값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때의 값은 좀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840, 430으로 맞추기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좀 더 크기를 벌려보면은 840 정도로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840이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430 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이걸 530으로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 430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840, 430이 되도록 살짝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네, 캔버스의 크기를 뭐 이렇게 이 정도의 뭐 840, 네, 딱 맞췄네요. 840, 430. 이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맞춰 놓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중심이 인포의 위치를 마이너스 100백으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인포로 다시 선택한 다음에 요거의 위치를 마이너스 100백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양쪽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0으로 놓고 네, 여기 네, 마이너스 100으로 놓고 또 여기도 마이너스 10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네, 100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색도 흰색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 색을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텍스트 밑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네, 텍스트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 여기를 선택하고 흰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는데 완전히 순흰색으로 가려면 전부 여기를 255로 세팅해 주면은 이론적으로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숫자를 일일이 해도 되고 저처럼 그냥 대략 요 근처를 찍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을 선택한 다음에 X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흰색 뉴 텍스트라고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노라는 것이 제 자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색도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다시 UI 텍스트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프로젝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엑시스 1 이 부분이 지금 요 엑시스 1에 붙어 있는 스크립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창이 뜨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프린트의 조인트 각을 출력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요 자리에다 그걸 똑같이 출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어떻게 고치라는 걸 보면은 이걸 또 코드를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시고 어느 부분이죠? 퍼블릭, 네, 로트 부분이죠. 로트 부분, 이 부분까지 이 아래다가 놓고, 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놓고, 네, 퍼블릭, 그 다음에 유니티 엔진, 그쵸? 그 다음에 UI 텍스트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출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 여기까지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넣으면 중간에 아무 빨간 표시가 없으면 제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코멘트 처리해주고 두 번을 해주면 코멘트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라고요? 엔터를 친 다음 밑에다가 인포 네, 또 텍스트는 해놓고 아까 했던 부분 달러 스트링 포맷이죠. 그러니까 달러 스트링 포맷을 그대로 놓고 네, 달러 스트링은 여기죠. 달러 스트링 포맷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네, 세타 이번에 영어로 쓰겠습니다. 세타는 하고 네, 이거 뭐 한글로 써도 되지만 여기 세타는 해놓고 아까처럼 로트.z 하고 또 중괄호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운표 해주고 세미콜론까지 해줘야 C 문법, C#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뭐 아무 표시가 없으면은 문법적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모드 저장을 해주게 되고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네, 한번 이 부분에서 좀 기다리게 되면은 네,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네,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만약에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표시의 오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오류라고 뜰까요? 뭐라고? null reference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잘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null reference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axis 컴포넌트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non text 요 부분이 지금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info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인포라는 것을 퍼블릭으로 선언한 순간 드디어 여기서 인포라는 것이 이렇게 발생했고 이거의 초기값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초기값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유니티 스탯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두 개의 연결선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죠? 요 인포가 바로 이 캔버스의 요 인포 오브젝트를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앞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아까 다시 axis 1으로 가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인포로 끌어서 그다음에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파란색 올 때까지 탁 놔버리면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 요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영상을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의 그 오류가 또 계속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또 다시 보겠습니다. 뭔가 아직도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아까 지금 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none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플레이를 중단하고 그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none 텍스트 부분을 당겨서 또 한 번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지금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어야 되고 요것을 컨솔 창으로 놓고 클리어를 시켜서 일단은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시켜도 그 오류가 계속 존재하는 걸 봄으로써 방금 요 동작이 제대로 지금 입력됐는가를 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헬로 유니티라고 뜨고 세타 제로라고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Q를 치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이제 뒤에 있는 소수점이 이렇게 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부분을 또 조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일단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요. 한 번 더 여기를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다음에 다시 코드로 가서 여기를 이렇게 콜론을 치고요. 콜론을 치고 F2를 쳐줌으로써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 요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두 자리로 이제 포맷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를 모드 저장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프로그래밍 과목처럼 이제 수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이 부분을 같이 해야 저와 함께 앞으로 로봇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이번에는 이 조인트 각도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는 화면을 클릭하고 Q를 치면은 이제 소수점 두 자리를 안정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를 엑시스를 누르고 컴포넌트를 보인 다음에 스피드 R을 좀 늘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0.5로 확 빠르게 늘려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QA를 치면 되게 빨라지고 있죠. 이렇게 빨라지고 있어서 대략 여기가 90도,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인데 이건 350도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플러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사이로 출력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 여기 코드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코드로 가셔가지고 그대로 얘를 로트 Z 대신에 얘를 여기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if문을 하나 추가를 해서 if 뭐 이렇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if 로트.z가 390도를 넘으면 그렇게 표시합니다. 90도보다 크게 되면은 180도보다 크다 그럴까요? 그래. 180도보다 크다 그러면 36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로트.z는 로트.z 이제 여러분은 G라고 표현하죠. 360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360 마이너스 360 이렇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여기를 플러스 모드 저장 그 다음에 다시 이쪽 화면으로 가가지고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코드를 수정한 것이 반영되기를 좀 기다렸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은 반영된 것을 컴파일을 할 것이고요. 이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Q를 치면 이렇게 표시되고 또 마이너스로 치면 아까 360도로 같은 것이 마이너스 17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속도를 높이려면 다시 이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것은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를 0.5로 그때 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0.5로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80도 영역 넘어가면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는 플러스 영역으로 해서 전부 180에서 마이너스 180 영역으로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금 붙어가지고 잘 마음에 안 들죠. 그것도 약간 떨어뜨리고 싶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이걸 또 중단시키고 원하는 데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잘 보이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코드로 가서 여기서
네, 여기를 약간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를 내가 좀 이렇게 떨어뜨리겠다. 한 칸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요 부호가 표시가 될 거고, 세타도 이것이 는이 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를 콜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모두 저장, 계속 반복하는 작업, 여기 기다리면서 코드가 바뀐 거를 조금 더 반영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실행 버튼을 눌러서 다시 컴파일하는 시간, 이것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계속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보고 하는 이 반복 작업을 익숙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속도 바꾸는 것은 일단 여기를 클릭하고 네, 이렇게 바꿔오게 되면 이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죠. 아까 글씨 안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해보시고,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여기서 0.5로 네, 이렇게 조금 속도를 높여놓고 네, 이렇게 보면서 플러스 영역에서 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이렇게 조인트 각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잠깐 멈추고 네, 그럼 다시 한번 PPT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동작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 참조에 퍼블릭 변수 인포에 연결하는 거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기로 연결하는 동작, 그걸 표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는 부분 실행해 보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은 코드에 요거 아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일축 기구함, 이제 요거를 한번 출력해 보는 것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코드를 get 함수를 정의해 보라 그랬어요. 요거를 한번 그대로 또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려면은 그 함수 쪽으로 가가지고 요것도 역시 조금 더 왼쪽으로 놓고 get 함수, get, pos, and 함수, 여러 함수 만들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C 언어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함수 만드는 부분은 업데이트 요 부분에다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저거를 보고 쳐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보고 벡터 3라고 뭔가 치고 한 칸 띄고 get, pos, and 치고요. 소괄호를 열고 더블, 네, 그 다음에 세타, 또 언더바를 치고 네, deg 하고 또 소괄호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중괄호를 열고요. 또 엔터를 친 다음에 더블 하고 세타 하고 콜론 그대로 따라하기입니다. 또 벡터 네, 3를 열고요. 포스라는 변수를 쓰고 이번에는 또 new라는 예약어를 써서 또 벡터 3,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라는 걸 익숙하면은 이것도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여러 번 따라하기 식으로 네, 벡터를 000으로 새로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라는 변수를 새로 정의하는 부분이고, 또 플로트라는 변수 타입을 지정해서 d라는 변수를 설정하는데 이를 3.0으로 f까지 써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링크의 길이에요. 그래서 링크의 길이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d라는 변수에다 3을 넣고 끝에 f를 붙인 것은 또 플로트 변수에만 붙이는 값인데 이것도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네, 세타로 또 변수, 세타라는 변수는 또 우리가 아까 여태까지 출력했던 부분이죠. 아니, 방금 더블로 지정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세타를 넣고 네, 그 다음에 degree to rad라는 네, 또 그쵸, degree to 이 rad라는 변수를 또 새로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세타 degree를 넣어라, 이렇게까지 넣어봤어요. 네,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pos.x는 네, 또 플로트라고 뭔가 타입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d는 d 곱하기 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직접
세타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계산해 보겠어요. post.y도 역시 플로트를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소괄호를 열고 또 d 스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또 대문자 사인 그쵸? 또 세타 넣어서 소괄호 두 번 닫고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네, 포스를 여기까지 연결해 주면은 get post end라는 함수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빨간 줄이 여러 군데 거지지만 이건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 함수와 사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헤딩부를 고쳐주라 그랬어. 일단 코스와 사인의 빨간 줄이 거지는 것부터 없애야 되겠네요. 이 자리에다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using 네 그렇게 넣고 네 스태틱 네 시스템 math라고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유니티 아니 이건 C샵이 제공하는 시스템 2가 빠졌네요. 시스템이 제공하는 우리가 함수 수학 함수들을 쓰겠다는 거니까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없어졌죠. get post end가 붉은색이 된 것만 이제 return에서 이건 run return ur이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때는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return. 자, get post end 부분이 이제 빨간 줄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뭔가 해소가 됐고 이제 대그 투 라드의 빨간 줄이 거진 부분만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요 함수를 또 정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요거 함수를 라디안 단위를 디그리 단위를 라디안 단위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여기다 놓고 네, 이번엔 더블이라고 함수의 타입을 정하고 대그 투 네, 라드 소괄호 열고 또 역시 인수로 인자라 그러죠. 인자로 더블 대그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리턴 내려놓고 네, 소괄호 열고 대그를 뭘로 나누죠? 곱하고 뭘로 곱하죠? 파이를 곱하고 그러니까 파이도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은 시스템.math 수학 함수에서 제공하는 3.14159이 이러한 원주율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180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네,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쳐주게 되면은 대그2 라드는 대그를 받아서 이런 걸 계산해주고 리턴이 자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네, 리턴 이렇게 바뀌어주고 소괄호 여기를 한번 네, 한 칸 건너뛰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대그라는 더블 변수를 받아서 뭔가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리턴을 해서 더블로 반환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함수를 세타라는 대그 값을 보내서 요걸 계산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세타로 받는 그런 동작을 요 함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듯이 엄마 따라 말을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도 한 줄 한 줄 여러분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 요거는 요 함수를 호출하는구나. 이거는 무슨 뭐라고요? 함수를 호출한다. 네, 함수 호출 이름은 대그2 네, 라드라는 네. 함수를 호출하는구나. 그렇게 이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자로 뭐를 보내죠? 대그 dg를 보내서 뭔가 이 함수가 계산된 결과를 세타로 받는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함수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y는 네, fx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x가 독립변수였죠. x가 독립변수로 해서 뭔가 x에 대해서 뭔가 함수가 계산된 결과 함수 f가 계산된 결과가 그거의 결과가 뭐죠? 그게 y에 저장되는 거죠. 예, y 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y 값이 뭐 독립변수가 아니라 무슨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y가 종속변수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x가 들어가서 함수 f를 통과해 가지고 그 결과 y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y는 fx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아요.
요것을 종속 독립변수로 해서 x를 집어넣어서 네그투 라드가 어떤 함수 f예요. 그 어떤 함수가 계산돼서 그 결과가 네, 세타로 나온다는 거죠, y가.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다 정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다시 여기가 독립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마음대로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 대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그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값이 들어와서 return, 네,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더블로 주어라, 더블형으로 주어라 했는데 그 형이 결국은 더블형이 뭐죠? 포스 x, 그렇죠? 여기서 세타죠. 세타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아직도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좀 더 이해하기로 하고 이렇게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라디안 값으로 바꾼 다음에 실은 UI C샵에서 제공하는 매스 함수들은 다 라디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D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고 D는 또 여기서 3.0으로 실수값으로 해준 것이니까 계산된 결과를 다시 플로트형. 실수에는 이제 플로트형이 있고 더블형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배우는 거니까 그냥 실수형은 플로트형과 더블형이 있다. 64비트 실수형과 32비트 실수형이 있다 하는 것만 두 가지가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계산 속도가 이 플로트형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정밀하기는 더블형이 정밀하고 속도는 플로트형이 빠르다. 그렇지만 정밀도는 조금 더블형보다는 떨어진다. 이것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이것을 뭐 단정수 뭐 실수형, 복정수 실수형, 뭐 그렇게 복정도, 뭐 이렇게 더블 프리시전, 뭐 싱글 프리시전, 뭐 이렇게 또 배웠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플로트와 더블이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일단 만들었죠. 함수 만드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 동작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포스 값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제 포스 값 지정하는 부분이 아직 설명이 안 됐네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직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군요. 실행을 해보면 요 출력의 요 부분에서 위치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려면은 여기 출력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코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 출력하는 부분에 요거를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엔터를 치고 그쵸? 뭐라고 출력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벡터 여기는 2로 되어 있는데 벡터 3로 하겠습니다. 벡터 2와 벡터 3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벡터 3는 포스로 놓고 그 다음에 get 포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일단 따라해 보시죠. get 포스 and 네 그리고 로트 z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네 지금 로트 Z를 게포스 엔드를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인트 각도를 넣어서 네 조인트 각도를 넣어서 위치를 계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위치를 계산해 주는 부분인데 게포스 엔드도 보면은 아까 같은 y는 fx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f x를 개념으로 보면은 x가 들어가서 함수 f를 거쳐서 y가 나오는 것인데 x가 뭐예요? 로트 z가 들어갔죠? 로트 z가 들어갔고 함수는 뭐예요? 게포스 엔드잖아요. 게포스 엔드로 가보시면은 로트 z를 더블 요걸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세타 디그리로부터 우리가 뭐를 계산했죠? 포스 x와 포스 y를 계산했잖아요. 그것이 포스로 리턴을 했고 그것이 벡터 3 형태로 간 건데 여기서 벡터 3 형태로 해서 포스를 받았으니까 요 결과 값들이 이 두 개의 뭉터기 이 그룹이 포스로 들어왔구나 계산됐구나 그러니까 y에 해당되는 것이 포스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포스의 x와 포스 그 순간에는 벡터 3는요 포스.x와 포스.y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프린트문을 써서 이번에는 달러 네 그대로 저 따라 해보시죠. 달러 네 다운표 치고 네 이번에는
포지션, 뭐 위치 그렇게 하면 저는 또 바꾸겠습니다. x 위치 이렇게 할까요? x 위치는 뭐가 되죠? 뭐 포스 점 x 이렇게 해서 계산된 x 값을 x 위치에 넣고 콤마 네 위치 y 이렇게 치고 네 콜론 하고 또 중괄호 치고 포스 점 y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똑같이 출력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네 이렇게 바꿔서 출력해 보고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지금 계산된 결과를 네 우리가 화면에 콘솔에 출력하는 것이죠.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이고 네 포스점 x와 포스점 y로 계산을 해주고 위치 x 위치 y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고 똑같이 네 모두 저장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화면으로 가서 그것을 반영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포스점 x, 포스점 y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실행해 보면은 이번에는 콘솔 창에 이번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x값, y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실제 이제 원축함의 기구학을 통해서 x축 3과 0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기를 움직여 보게 되면은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y축의 위치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좀 더 속도를 빨리 높여 놓게 되면은 여기를 한 0.3 정도로 속도를 높이면은 우리가 가장 정점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쭉 올려 보면은 요점이 y가 거의 3.0 위치고 그쵸? x는 거의 0에 가까운 위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쭉 내려보게 되면은 네, 요때는 또 y가 마이너스 3.0, x는 거의 0 그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 제대로 x, y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죠? 제 영상을 보면은 이것을 나중에 가서 네, 쭉 보시면은 똑같은 이 결과를 출력을 했고 여기까지 다 실행했고 이것을 또 위치를 UI 텍스트로 출력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부분 그대로 저는 설명 없이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도 쭉 따라 해보시면은 앞에 설명한 부분들이 반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따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있죠? 쭉 가서 네, 요 위치까지도 쭉 해보시고 네, 위치 계산 유니티 함수까지 넣어서 이 두 가지를 출력해 보는 것까지 해보시면은 이번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뭐죠? 그것을 과제로 제출하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차에서는 이제 이축 로보람 기구학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최종적으로 이 결과까지 나오는 것을 해보시는 것을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